봅시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나님이셨군요. 네. 저희 오늘도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단신과 그리고 일단 단신을 할 예정이죠. 네. 그래서 4월 달에 나온 단신들 모아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옮길까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방송에 후원해주신 분들 먼저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AZSPD님 항상 저희 방송 후원해주시는 AZSPD님 감사합니다. 119화, 그 다음에 118화. 그러니까 119화는 저희가 4월의 첫 번째 단신이었고, 그 다음에 118화는 기생수를 다뤘던 화수였죠. 거기다가 5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96589998님 또 100캐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정주행하고 계신가 봐요. 1화 블레이드 러너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언제 방송이죠? 몇 년도죠? 저희 3년, 4년 차니까 지금. 저희 그렇게 오래됐나요? 아마 2018년 말쯤 됐을 텐데, 그래서 열심히 정주행하시고 저희가 현 시점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토5님께서 92화 크리스토퍼 놀란 특집 1부 테넷과 메멘토의 시간 역행의 이 에피소드에 3,5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저번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 내용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저번 방송 때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로. 그리고 다솜799님이 120화 기염뽀짝 달콤살벌 사이버펑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에피소드에 2만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되게 통이 크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학님은 지금 48화를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근데 녹음을 했네요. 지금 100 몇 회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참 길게 했네요. 꾸준히 했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 그래도 거의 휴방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 4월의 팟빵 주목할 만한 방송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4월 안에 신규로 구독을 하시면 100캐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달 초까지 유지를 하시면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독을 한번 끊고 취소했다가 다시 하면은 다시 하면 그것도 어떨까? 캐시를 받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꿀팁이네요, 꿀팁. 그러고 보니 이게 100캐시씩 준다고 하셨죠? 네네. 할 때마다. 네네. 그래서 다른 방송도 구독하시면 100캐시씩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 구독을 하시면 한 1000캐시 정도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4월에 주목할 만한 방송으로 선정이 돼서 너무 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팟빵 앱이나 아니면은 팟빵 웹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저희 방송이 이제 배너로 뜨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어요. 원래 저희가 200명, 300명 그 정도 됐었는데 800분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구독자 수가 늘어가지고 저희는 좀 되게 기뻐하고 있고 이 늘은 구독자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알찬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님도 안녕하세요. 네, 김범수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AZSPD님이 4월 7일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기생수와 단신 잘 들었습니다.
라이브도 들어봤는데 청취자분들이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거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종종 라이브 하시면 놀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차원희님께서 방금 채팅창에 축하드립니다. 꾸준한 게 힘이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댓글 소개했고요. 네. 모두 후원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댓글만으로도 너무 큰 힘을 얻으니까요. 댓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 유튜브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좀 중장년층 분들은 네. 구독을 누르면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독을 누르는 게 돈이 나가는 줄 아신다는 네, 거죠?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네. 뭐 요즘은 모바일 결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그 막 잘못 눌렀다가 막 돈 나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 중장년층 분들은 구독을 누르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면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신작 소식부터 갈까요? 네. 네. 일단은 안전가옥 엔솔로지 2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이라는 단편 그 엔솔로지하고 냉면이라는 엔솔로지인데 이거는 둘 다 이미 나왔던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신작으로 정렬하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근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지금 보니까 표지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 예전에 본 안 그래도 그 있는데, 대멸종에 보니까 그 저희가 소개했던 그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끝내는데 필요한 점프 횟수?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제목인데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네네네. 네, 예전에 나왔던 거를 아마 새로 낸 것 같고요. 네.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2021년 3월에 출간이 된 걸로 조회가 되네요. 저희도. 네. 밑에 거는 보니까 냉면을 주제로 했더라고요.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둘 다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남세호 작가님의 단편집이 나왔네요. 네. 중력의 노래를 들어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남세호 작가님이 이제까지 쓰셨던 단편들을 좀 모아가지고 단편집으로 나왔고요. 네, 아작에서 나왔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남세호 작가님은 또 그 한국 무슨 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소설 무슨 연구원인지 까먹었는데 그래요? 뭐 원자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바로 이공계 쪽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원희님께서 이 안전가옥 엔솔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리패키징된 작품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카오스 워킹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3권이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소설은 괜찮은가 봐요. 네, 제가 한국에는 평가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알라딘만 해도 별점이 뭐 하나도 없었어. 별점이 없으면 그냥 0으로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평점을 찾아봤는데 5점 만점에 4.5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수한 평점인 것 같고 뭐 그게 그 평점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그거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게 트릴로지라 가지고 이 3권이 완결권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결이 나지 않으면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번역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1, 2권까지는 번역이 잘 나오다가 뭐 3권은 번역이 한참 뒤에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콩땅콩님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발음이 되게 안 되는 그 좀 어려운 닉네임이네요. 콩땅콩. 네, 콩땅콩님. 네, 콩땅콩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그 3채도 그랬잖아요. 1, 2권은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맞아요. 3권 같은 경우 세월아 내월아 걸렸죠. 3권을 기다리다가 목이 길어졌다는. 네. 그리고 번역에서 나오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번역이 오래 걸리긴 해요. 네, 오래 걸리는 거는 그렇기도 하고 근데 막 그 출판사와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예정보다 더 많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번역이 물론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영화 서복. 네, 저희가 소개드린 적이 있죠. 네, 이거 그때 이제 만들고 있을 때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특이하게 티빙에서 단독 공개가 됐네요. 스트리밍으로. 네. 지금 물론 극장에서도 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VOD라 그러나요? VOD로도 공개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다 보지는 못했고 티빙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넘겨가면서 중간중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뭐 네, 연기도 되게 좀 잘 한 것 같고 이 감독님이 건축학개론 하신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신 것 같고 너무 이제 SF라고 해서 막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CG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무 경도돼서 약간 영화 자체가 작품 자체가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SF를 네. 만들 때.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좀 무게감을 갖고 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분한 톤 그리고 좀 그런 차분한 템포 이런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내용은 제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기로는 일단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저 서복이라는 이 클론 생명체예요. 복제인간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서 불사인가요? 불사? 네, 불사라서 이 불사의 몸을 가지고 이제 불사의 몸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어떤 악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있는 어떤 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공유 캐릭터는 공무원인가? 그런데 얘가 뇌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복의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이 공유도 뭔가 치료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복을 악의 조직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는데 이게 이 공유가 맡은 임무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좌충우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대강 본 바로는. 근데 어쨌든 두 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 하시고 또 조연 배우님들도 다 연기를 진지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 연극이 드디어 다시 상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라는 극단에서 이거를 상연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테이론 물리센터 주관으로 이 연극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했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중계로 본 적이 있는데 전 되게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정말 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면서 이 배우님들이 정말로 연기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극으로 각색을 한 것도 상당히 어떤 프로젝션이나 뭐 이렇게 음악이나 뭐 그래픽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극 자체가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좀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또 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이 연극은 좀 보실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는 지방로라서 아쉽지만 4월에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4월 20일 화요일부터 4월 25일 일요일까지 하고요. 좀 짧죠? 짧은 기간 동안 하고 평일에는 7시 반, 토요일에는 7시, 일요일에는 4시 반에 상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혹시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전인철 연출가님이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각색을 하시고 또 연출을 하셨는데 국민일보에 이분의 인터뷰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왜 과학과 청소년을
자신이 주제로 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10월부터는 또 정식으로 최후의 지구인이라는 호시시니치의 소설이 또 공연으로 올려진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네.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작 네. 소식이고요. 네네.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SF 뉴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건 정말 또 이영도 작가님 그 네. 작품들이 지금 많이 오디오 드라마화가 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오버 더 초이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 더 호라이즌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그 피를 마시는 눈물을 마시는 새. 네, 네. 눈물을 마시는 새가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작품으로 폴라리스 랩소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진짜 어려운 작품. 이거는 글로 읽어도 어려운 작품인데 네. 이거를 이제 오디오 드라마로 하면은 또 더 힘들 것 같고 약간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이 약간 인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계에서 좀 나중에는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작가가 이제 그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캐릭터들을 어떤 인간으로서 등장시킨 게 아니고 약간 상징으로서 등장시켜가지고 그런 상징들이 어떻게 좀 서로 대결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복수라던가. 그렇죠. 복수를 상징하는 캐릭터. 네. 뭐 자유를 상징하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 캐릭터를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사도 굉장히 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캐릭터들이. 길고 약간 문어체에 막 네. 좀 장황했던 것 같은데 상당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연출가님도 그렇고 성우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브릿지의 연재가 됐었던 하지연 작가님의 언제나 밤인 세계 그리고 최정원 작가님의 무코의 꽃 이렇게 세 작품이 오디오 드라마 계약이 됐다고 한 가지의 트위터에서 올라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건 논문이 이제 나온 게 내용이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요. 네. 소녀들의 감성으로 본 과학이라는 논문입니다. 요게 과학기술학 연구라는 논문에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네. 윤선희 연구자님이 이제 쓰신 거고요. 네. 이게 보면은 소녀 만화, 소녀 SF 만화, 저희 소녀 SF 만화 하나 본 거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 부활하는 외계인들이 지구인으로 부활하는 그 나의 지구를 지켜줘. 네, 나의 지구를 지켜줘. 네. 네, 맞아요. 네. 그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작품 같은 경우 그 작품도 이제 SF잖아요. 네. 그런 소녀 SF 만화, 특히 여기서는 한국 SF 소녀 만화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과 소년 SF 만화의 차이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소녀 만화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이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신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소개드렸던 전혜진 작가님의 네. 그 순정만화 SF의 계보. 네, 네. 뭐 그 네.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책도 네. 좀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소년 만화 같은 경우는 메카닉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과 악의 대결 같은 단순한 구도를 보여주는 데 비해서 소녀 만화는 과학을 일상으로 끌어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네. 흥미로운 부분이고 네. 좀 납득이 되는 지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은 네. 순정 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라는 책입니다. 전혜진 작가님이 여기도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강경옥 작가님의 별빛 속에라던가 뭐 레드문이라던가 황미나 작가님의 그런 작품들을 다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채널 예스 칼럼에서 그린북 에이전시의 김시형, 박진희 대표님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왜 SF 관련 내용이냐면 그 김보영 작가님의 그 책을 해외에 이제 소개를 네. 해가지고 영어로 출판이 되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두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 이제 영어로 네.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다. 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그 인터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SF와 외국 SF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네. 제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 한국 SF가 특히 인간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국 SF의 특징이다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왠지 요즘 한국 SF 지금의 그 특히 그 한국에서 여성 작가분들이 많이 SF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는 SF가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뭔가 따뜻한 시선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뭔가 우리나라의 SF의 특징으로 좀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납득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약간 오히려 저는 이제 해외 SF에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그거가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SF는 좀 우리 삶과 좀 밀접한 그런 인간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느낌이라면 해외 특히 영미권 SF 같은 경우는 약간 거대한 뭐랄까 그런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우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해외 SF는 굉장히 네. 역사가 길고 네. 그 옛날 SF든 특히 더 그렇잖아요. 네. 제국주의적인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역사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쌓여 있다. 네. 그렇게 된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 SF는 비교적 좀 슬로우 스타트를 했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럴 생각도 수 좀 있죠. 들고요. 네. 오히려 쌓인 게 없으니까 더 네. 새롭게 신선하게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이 전시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군요. 어제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SF 2021 판타지 오디세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 뭐 정소연 작가님, 배명영 작가님, 듀나 작가님, 뭐 등등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신 전시인데 뭐 SF 작가님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예술을 하시는 그런 이제 감독님도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뭐 만화와 이제 미술 이런 걸 좀 접목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참여하셨고 뭐 유화 그리는 분도 계셨고 뭐 아니면 사운드 아티스트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을 약간 보여드리면 더 좋긴 할 텐데, 이게 웹사이트를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웹사이트를 좀 틀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이걸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못해서 좀 소리가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전시가 어떤 그 취지인지 이렇게 좀 발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창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네. 정말 좀 모던한 그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이 영상 전시가 좀 인상 깊었는데 엑소스켈레털이거든요. 그 제목이. 그래서 이 안과 뼈가 밖이 뭔가 있잖아요. 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고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암세포의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그 암세포는 자기가 계속 분열하려고 하고 계속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껍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계속 확장을 하는데 몸은 한정돼 있으니까 얘가 확장을 할수록 몸은 죽어가잖아요. 네. 그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몸이라는 껍질 안에 갇혀서 이 몸이 죽어버리면 그 암세포도 같이 죽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시점을 이렇게
표현한 영상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바다라던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암세포라는 거는 뭐 그 암세포가 이제 겉에 껍질은 뭘까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인간 입장에서만 봤지 사실 암세포 입장에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렇지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껍질 감옥이다. 그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확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마젤란이 이제 왜 세계를 탐험을 할 때 세계의 끝을 발견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끝이 결국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동그란 이제 지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없다는 게 사실 그 자유가 그 해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동그란 거 안에 갇힌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거 안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우주 진출을 하더라도 그 우주에 뭔가 끝까지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확장을 해서 그 끝의 지평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갇힐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그런 영상물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그니까 나중에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면은 그 인간의 신체를 마음대로 뭔가 요리하듯이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조합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결국은 그 신체 자체가 그 신체라는 거에서 그냥 벗어나서 그냥 요리 재료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냥 고기로서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확장을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쵸, 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이라는 요런 코너도 있는데, 이거는 웹에서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가자들이 릴레이 소설 같은 걸 쓰는 거죠. 소설 같은 걸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5월 9일까지 투고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완성된 한 편의 소설을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설에 최종적으로 실린 분한테는 원고료도 지급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좀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배명훈 작가님이 징후라는 그 소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전시회에 가면은 이 내용을 주제로 한 그 음악이 있어요. 8분짜리 음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이제 내가 폰으로 이제 QR코드 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어울려요. 그게 그 음악이라고 할까요? 그 음악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운드인데 그 사운드랑 이게 되게 어울리면서 되게 묘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지금 콜로이드 부인님이 재밌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큰 달인데 달이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벽에. 네. 똑같은 달이네요. 달에 그러네요. 여기는 거기서 봤을 때는 약간 앞면이랑 뒷면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큰 달이 딱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약간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재밌어가지고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그 되게 재밌는 게 둠즈데이 오디오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판이 하나 있어요. 간판이 하나 있는데 둠즈데이 오디오 해가지고 전화번호 있고 뭐 환생, 뭐 만남, 어쩌고저쩌고 뭐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수상해 보여요. 약간 사이비, 약간 종교 뭐 이런 거 같이. 근데 거기에 전화를 걸면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걸면 돼요. 그 번호로 걸면은 ARS 이게 나오면서 그 이제 하나하나 눌러볼 수가 있거든요. 뭐 만남, 항해 뭐 이러면서. 둠즈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약간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우리 세상이 약간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이전과
그다음에 이후의 우리가 엄청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둠즈데이를 맞이를 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까를 약간 그렇게 좀 형상화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2시간 정도는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전시가 많다기보다는 전시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면 10분짜리 영상도 있고 뭐 5분짜리 영상도 있고 뭐 8분짜리 음악도 있고 이래가지고 볼륨이 좀 있군요. 네, 완전히 이제 좀 온전히 즐기려면 좀 넉넉한 시간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네. 그다음에 메이플 얘기군요. 네. 네. 메이플 스토리하고 마비노기 각각 이제 넥슨과 넷마블의 게임이죠. 이게 그 확률 조작 사건 때문에 대규모 그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을 하고 그로 인해서 뭐 다른 게임이 좀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 국회에서는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기도 했고 그걸 이제 게임 쪽에서는 아니다 막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마비노기 쪽 이제 제작자들이죠. 넷마블하고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하고 이제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밀레시안 간담회, 밀레시안이 뭐 마비노기의 지명 같은 거 하더라고요. 밀레시안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고객 간담회를 했는데 이 마비노기 밀레시안 간담회 같은 경우 제가 뭐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영상이 길고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요약된 정도만 봤는데 이 밀레시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 면피성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메이플 스토리 간담회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다시 본인 선녀 같다? 얘가 나중에 했으니까 좀 얘보다 낫다? 마비노기를 향해서 3번 절해야 된다 이런 느낌. 명예로운 죽음 이런 거죠.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도 근데 뭐 이게 그 이미 떠나간 사람들은 좀 니네가 뭘 하겠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 그 너네가 말한 거 잘 알았으니까 한번 어떻게 바꾸나 보자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메이플 스토리가 대규모 패치를 했어요. 이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패치를 해가지고 많이 뭐 고쳐진 부분들이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뭐 좀 굉장히 개선된 부분들이고 사실 메이플 스토리나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 그 과금 그 현질률도 굉장히 좀 빡센 편이거든요. 뭐 막 그 의상 같은 경우도 염색 한번 하려면은 뭐 돈 얼마 들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빡센 편인데 뭐 좀 차차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F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그 토끼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댓글 하나 소개드리면 AZ 스피디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제가 요즘 덕질을 하는 그룹인 포레스텔라가 그냥 이제 이 그룹이 그 최근에 팬덤싱어 올스타전이라는 JTBC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 미션별로 이제 선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 무려 공각기동대 TVA 그 SAC 솔리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스탠드얼론 컴플렉스의 1기 오프닝인 이너 유니버스 오리가가 불렀던 이너 유니버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선곡을 했는지 저는 일단 정말 충격을 먹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룹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요를 한다던가 뭐 팝송을 한다던가 뭐 가곡을 한다던가 뭐 이탈리아 칸토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완전 약간
일단 애니메이션 오프닝이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그렇게 일단은 그렇잖아요. 좀 옛날 만화죠. 네, 옛날 애니메이션이죠. 옛날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좀 인지도가 있는 그 오프닝도 있죠. 뭐가 있나요? 나루토 오프닝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원피스도 많이 알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다들 알걸요? 그 원피스도 있고 빠바바빰빰빰빰빰빰 네 코요테가 부른 거? 네 그것도 있고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데 네, 일단 사실 이거는 일본어 노래이고 일단 그쵸? 일본어는 아니에요. 아 일본어는 네, 아니죠. 러시아어에다가 라틴어에다가 영어가 섞인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 만화가 번역 그 더빙 돼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나요? 있어요. 공각기동대가? 네네. 그때도 이 오프닝으로 나왔나요? 그쵸. 아, 네, 이건 뭐 만약에 일본어가 들어가는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번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외국어이기 때문에 네, 외국어라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참 인지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용기 있게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게 이 곡이 이제 나름 공중파인 JTBC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랐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부르던데요, 근데 저도 들어봤는데. 네, 그쵸. 아 진짜 굉장히 잘 살렸고. 네 원곡의 그런 그 러시아 가수 그 오리가라는 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일찍 근데 이분이 상당히 그 보컬이 특이해요. 특이하고 좀 꺾기 창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그 고유의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곡에는 없는 전조라던가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상당히 편곡도 좋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빠져들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여러분도 지금 공각기동대를 저희가 한 13화, 14화 정도에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마 극장판이랑 TV랑 둘 다 다뤘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저희가 논문도 읽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만 들으셔도 네. 바로 좀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굉장히 진짜... 매력 있고 네, 약간 정말 약간 그 흡입력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노래에? 네, 맞아요. 굉장히 약간 웅장해가지고 노래가. 네. 그리고 이 노래가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사실 어떤 그 애니메이션 안의 그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그 노래에도 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레스텔라도 그거를 좀 담아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댄스팀을 일부러 썼잖아요. 그래서 이 안무 같은 거를 가지고 이 인간이 이제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떻게 그 본인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자 뭔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해 막 이렇게 조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대중적인 그런 여론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로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 노래를 좀 해석을 하고 또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TVA이지만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약간 극장판에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시 마모루 감독의 그 오리지널 극장판 공각기동대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되게 멋진 퍼포먼스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F 관련 뉴스, SF 플러스 뭐 장르 얘기도 했는데 네. 게임 얘기도 했으니까 네. 그 얘기 소식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과학 뉴스랑 이어서 뭐 코로나 관련 뉴스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과학 뉴스는 이제 카이스트에 이광영 총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뭐 처음 기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네요. 거기서 좀 여러 가지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하셔가지고 선언을 하셨죠? 네, 선언을 하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공 확률 80% 이상 연구비를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80% 이상인 연구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실패 연구소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굉장히 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전적이고 네. 상당히 진취적인 네. 그런 선언이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되는 연구만 하려는 좀 네. 그런 그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좀 있는 편이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국가나 기업에서 연구비를 따와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학, 약간 드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좀 지향하는 그런 부분, 지향하는 부분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연구가 그 전체 연구의 어떤 작은 포션을 차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에서는 외국인 교원 15%, 여성 교원 25%를 달성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또 이런 말씀하셨대요. 외국 그 여성 교수가 많아야 그 뒤를 이을 여자 과학자, 여학생들도 많아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여성 교원이 필요한 이유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설파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비춰보면 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어떤 이 선언을 정말 용기 있게 뭔가 좀 했다? 앞서서 한 거는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광영 총장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가요? 그 되게 좀 괴짜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드라마 카이스트 만들 때 그 총장님의 모델이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선언만큼 좀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기사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 이 화성 헬기, 저희가 화성에 뭐 지금 큐리오시티가 착륙해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화성 헬기가 이제 인저뉴이티인데, 요게 화성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서 헬기가 날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거를 날리기 위해서 8천만 달러인가를 나사에서 썼대요. 요걸 개발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이제 시험 비행을 14일 날 하기로, 원래는 11일이었나 그랬는데 이게 2번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14일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또 시험 비행을 하면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은 물리학 관련 얘기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표준 모형이라고 하시나요? 표준 모형이라고. 네. 이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근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질은 무한히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은 원자론이 나오기 전에 네네네 원자론을 처음 얘기한 게 데모크라토스인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그 돌턴이가 아니라 누구더라, 원자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더라, 보어인가? 아무튼 그런 돌턴 맞는 것 같은데. 돌턴인가요? 그 네. 과학자들이 그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가 더 쪼개진다, 양성자, 중성자 같은 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양성자, 중성자가 사실은 더 쪼개지더라 해가지고 현재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17가지의 입자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져 있다. 4개, 뭐 쿼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12가지의 쿼크와 4가지의 보존, 4가지의 게이지 보존, 그리고 힉스 입자. 그래가지고 17가지의 입자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17가지의 입자가 다가 아니다 라는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물리학에서 4가지 힘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네. 중력, 전자기력, 그 강한 입력, 양력, 강력. 네, 강력, 양력, 이게 4가지죠. 근데 5가지 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5가지요, 아니면 5번째 힘. 네. 네. 5번째 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5번째 힘이 저희가 얘기하는 암흑물질이라던가 이 우주의
그 팽창 속도를 규명해줄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다. 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이게 막 실험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그 약간 벗어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항상 알고 봤더니 실험 장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설레발일 수 있다. 네, 빛보다 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 했는데 실험 장비 문제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마 좀 그 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근데 알려드립니다. 그 17가지라는 게 저는 네.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약간 애매한가요? 네, 애매한 그런 느낌? 네, 약간 딱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16가지였는데 네, 네. 히그스 입자가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죠.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죠. 네. 그리고 코로나 뉴스네요. 네, 코로나 뉴스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번에 가져왔던 뉴스에 좀 더 팔로우업을, 왜냐면 저번에 너무 대충 나눈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백신 접종 중단을 독일하고 캐나다에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굉장히 유럽에서 뭐라 그러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3월 19일에 유럽연합에서 아니다, 이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접종 재개를 했다가 이 4월 1일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EMA라고 하는 유럽 의약품청에서 AZ 백신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독일, 캐나다에서는 특정 연령 접종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0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만 그런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30대 이후에는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안 되는데 30대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는 AZ 백신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뇌출혈이라던가 혈전이 생기는 거,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 엄청 많지는 않고 한 1000만 명당 뭐 열 몇 명? 40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던데 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2200만 명을 백신을 투여했는데 79명이 혈전 발생을 일으켰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44명이 뇌와 관련된, 35명이 내장과 관련된 증상을 보였고, 그 중에서 뭐 20몇 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연령 제한 조치를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8일에 AZ 백신 접종을 잠깐 중단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가 12일부터 접종 재개를 했고, 연령 제한을 영국과 비슷하게 30세 미만은 그 AZ 백신을 안 맞는 걸로,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 걸로. 이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상관관계가 지금은 강하게 있는 걸로 보여서 중단한 걸로 보이고, 그 어떤 기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게 원인을 밝혀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사실 뭐 왜냐하면 그 변인 통제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맞춰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주 드물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보기 전에는 사실 또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기가 참 이 인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고 어떤 입출력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이 뭐 몇 가지가 되나요? 수천 가지인가요? 엄청 많겠죠. 그 중에 뭐 한 가지 단백질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단백질들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단백질과 뭐 DNA와 뭐 RNA와 이런 애들이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뭐 예를 들면 A 단백질이 B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하고 B 단백질이 C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D 단백질이 있는데 D 단백질이 A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얽혀져 있어요. 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으로 해서 이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항체 반응이라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증상, 이 혈전증이라는 증상과 그 백신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게 네. 그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증상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몸 속에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증상 자체가 진짜 드물고 사실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관련 연구자들도 이런 증상을 이전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백신 때문에 그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0세 미만은 네. AZ 백신을 맞지 않는 걸로 지금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냥 2차 접종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받는 거고 1차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30세 미만은 저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망자 중에서 그 여성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백신을 접종받는 분들이 보면은 간호사나 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보호사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오늘 단신을 달아봤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그건 하고 있긴 한데 언제 맞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도. 그러게요. 올해 안에는 다 맞는 것 같던데요. 저번에 그렇겠죠? 저희 학교에서 공지 온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다룬 소식 중에 특히 좀 재밌었던 소식이 뭐였는가 이런 거 채팅창으로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절대 막 채팅을 쳐라 이렇게 저희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채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오늘 단신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또 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발생이 700명인가까지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좀 주춤하는 상태라고 하던데 모두들 좀 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판타지 오디세이 요 전시는 5월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갔더니 사람 별로 되게 없더라고요. 거의 혼자 갔는데 그래서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비닐 장갑 끼고 그다음에 헤드폰 같은 건 이제 커버 끼워가지고 들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예약도 할 수 있어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받고는 있거든요. 받고는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 편집 안 해요. 맞아요. 네, 받고는 있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몰리면 이제 사전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 서대문 과학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필히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차원희님께서 아까 무슨 댓글을 하셨냐면 팟빵에서 편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채팅을 하는 걸 자제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그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소외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잘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뭐 좋아요 해주시고 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모두 다 아시죠? 네.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갖고 돌아올 거냐면 데카당스라는 애니메이션 네.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데카당스를 제가 라프텔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제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진작에 홍보를 했으면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되게 재밌고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희 방송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